자, 경북 포항에서 한식당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는데 보통 이렇게 딸랑딸랑 가게 문이 딱 열리면 손님 하면서 막 반가워야 되는데 요즘에는 심장이 두근거리신답니다. 네, 제보자는 23년 5월부터 올해 2년째 이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사장님입니다. 이 배달을 주로 하지만 이제 손님도 매장에 받고 있다고 하고요. 그런데 지난 3일 목요일 저녁 7시 반쯤에 한 여성이 강아지를 안고 한 남성과 함께 가게로 들어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여성이 다짜고짜 야, 너 짐 싸. 내가 이 건물 샀으니까 너 나가 이러면서 욕설을 하기 시작했대요. 곧이어 남성에게 야, 경호원, 저 여자 가서 때려.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. 경호원? 네, 그런데 이 남성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좀 열이 받았는지 여성은 이렇게 사장님이 있는 주방 안으로 들어와서요. 물건을 넘어뜨리고 던지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. 이 제보자는 너무 놀랐지만 증거를 남겨야겠다 싶어서 동영상을 찍다가 좀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고 여성은 경찰에게 끌려 나갔는데요. 그런데 이제 경호원이라는 남성이 알고 보니까 강아지 분양 때문에 이날 처음 만난 사람이었고 경호원도 아니었다고 합니다. 야, 내가 이 건물 샀으니까 너 나가 이러면서 아까 저 난장판을 벌였다는 겁니다. 사장님이 직접 촬영한 영상과 함께 직접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. 저번에 내가 뭐 너한테 밥 사러 왔는데 네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? 욕했지 하고 제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. 왜 이러는데요? 왜 이러는데? 근데 저보고 막 욕했다 그러는데요. 오지 마라. 헛소리 하지 마라. 재수없다. 이 정도지. 저는 그 여자한테 소리 친 적도 없어요. 아, 이건 또 무슨 조합입니까, 이거? 네, 이 여성이 처음에 식당에 온 건 작년 말쯤이었는데 그때는 어떤 남성이랑 같이 와서 잘 밥을 먹고 갔대요.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식당에 온 겁니다. 그런데 셀프 반찬대가 있는데 그 반찬을 먹더니 상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. 그 사장님 놀라셔가지고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다른 반찬 드리고 그 반찬에 가서 먹어봤더니 하나도 안 상한 거예요. 그랬는데 그때 그 또 식당에 있던 그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저 여자 이상해요. 말도 좀 이상하게 하고 술에 취했거나 약에 취했거나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.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랬는데 이제 얼마 후에 다시 왔습니다. 또 반찬을 먹더니 또 상했다 그러는 거예요. 그 전에도 이상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딱 냉정하게 이 반찬 그럼 드시지 말고 다른 반찬 드세요. 자꾸 반찬이 상했다고 하십니까?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반찬을 가져가는데 다 어지럽히고 중간에 흘리고 막 흐트러 놓고 이렇게 반찬을 먹었다고 합니다. 왠지 저 식당에 가서만 저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옆 가게에서도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요. 지금 제보자의 식당과 바로 옆에 있는 가게가 화장실을 함께 씁니다. 손님들도 쓰는 거죠. 그런데 이 손님이 세 번째로 방문한 날 옆집 가게가 영업을 안 하던 날이었거든요. 그런데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. 네. 제보자가 옆에서 본 다음에 깜짝 놀랐는데 심지어 그 옆에 있는 가게에서 고양이 2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. 아이고. 근데 이 문이 왜 열렸느냐? 예. 의심스럽죠. 예. 이 손님이 화장실에 갔다가 불이 꺼져 있는 옆집 가게 뒷문으로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잠겨 있던 이제 정문, 앞문, 현관문을 열고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. 그래서 고양이도 다 도망갔는데 이 고양이 물어보니까 아니 고양이 이거 나와서 식당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이것 때문에 옆집 가게 사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다투기도 했습니다. 자, 결국 옆 가게에 피해도 주고 결국은 여기도 자주 왔는데 특히 식당에 와가지고 어느 날은 감기에 걸렸으니까 미역국하고 쭈꾸미를 포장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반찬도 좀 싸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반찬이 있긴 한데 그 반찬들은 홀에서 드시는 분들한테 제공되는 겁니다. 뭐 정말 100번 양보해서 좀 싸줄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와서 그래. 반찬 상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. 왜 싸줘?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원칙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. 장사 이따위로 할 거냐? 나 단골이지 몰라. 이렇게 얘기하면서 욕설을 했고요. 결국은 음식 포장된 거 가지고 가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. 나 단골인데 정말 이따위를 할 거야 하면서 뭐 오히려 막 큰 소리를 뻥뻥 치더라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또 오길래 사장님이 야야야 안 팔아 나가 뭐. 자, 이 여성이 그래 나가라고 했더니 이 여성
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야, 내가 전두환 딸이야.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. 다음날 블로그에 제가 너 장사 안 해, 안 팔아요 이랬어요. 그랬더니 내가 장사 똑바로 하라고 훈계하려고 할게요. 그래서 내 전두환 대통령 딸이야 이러는 거예요. 너 하나 싸는 거는 일조 아니야. 내가 너 죽여버린다 하면서 나가더라고요. 뭐 혼자서 막 욕도 하고 죽이니 살리니 하고 와가지고 뭐 전두환 딸이라고 내가 여기 일대 다 샀으니까 나가시 위해 쳐다보면서 너 죽인다고. 그럼 사람이 공부스럽잖아요. 나도 미치겠는 거예요. 옆집 사장님은 심한 소리도 못해. 그 사장님은 왜 저한테 이러세요?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만만하게 본 건지. 그러니까 옆집 가서 이러는 것 같아. 물론 전두환 씨가 딸이 있긴 합니다만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. 아니죠. 네, 맨 처음에는 뭐 내가 좀 훈계 좀 하려고 그런다 그러고 왔어요. 그래서 사장님께서 훈계하지 않아도 된다, 안 들어도 된다 그랬더니 너 나한테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지? 내가 너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. 나 전두환 딸이야.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고는 한 달 후에 와서는 너 내가 전두환 조카라고 했는데 왜 나 안 믿어? 막 이렇게 또 난동을 부렸습니다. 그러니까 뭐 딸이라 그랬다가 조카라 그랬다가 뭐 이분은 굉장히 좀 조현병 정도의 수준의 지금 정신적인 병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 말의 논리가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약간 분열을 보여요. 왜곡되기도 하고 그 생각도 파편화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행동도 공격적입니다. 게다가 지금 뭐 본인이 전두환 딸이라고 하는 스토리 망상도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아유, 어떻게 그럼. 이 일대에서 이미 여성 악명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. 지난 3일이죠. 이 식당에 와서 행패 부리기 직전에 옆 가게에 찾아갔다고 해요. 그 옆 가게의 문을 흔들었다가 갔는데 나중에 옆 가게 주인이 CCTV 확인하면서 이걸 봤어요. 혹시나 만약에 문이 열려 있었고 당시 주문 배달 갔었거든요. 없었기에 망정이지 여기 와서 행패 부렸을 거 아니냐. 그래서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.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. 자기 남편이 배 사업하는데 배도 세척 있고 자랑도 엄청 하고 또 싹 들여다보다가 뭐 죽여버리겠다. 욕설도 하기도 하고 너무 무섭다고 합니다. 주변 상인들한테 이 여성 골칫거리고 이런 일들로 여러 번 신고도 된 적이 많다고 합니다. 손 변호사님, 뭐 이런 상황 벌어질 때마다 아프신 분이니까 아유 좀 그렇잖아. 이럴 순 없잖아요. 저렇게 피해를 보는데.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.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. 그래서 사건 당일에 곧바로 경찰이 응급 입원 시켰고 그 후에 행정 입원 절차가 진행돼서 계속 입원 중이고 좀 호전되면 그때 밖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경찰이 밝혔는데요. 그런데 문제는 이 소상공인들 제보자를 비롯해서 경기도 안 좋고 요즘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. 실제로 지금 제보자 사장님이 이 일을 겪은 다음에 온몸을 맞은 것처럼 아프다. 장사를 아예 접을까 생각했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. 그래도 이제 생계 수단이니까 이를 악물고 밤새 다 정리해가지고 정상 영업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 금전적인 피해를 이런 일을 만든 사람에게 받아내야 되잖아요. 손해를 회복해야 되는데 얼마나 재산이 있겠느냐. 그리고 또 당시에 했던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온전한 책임을 다 지을 수 있겠느냐. 이런 부분에서 좀 의문스럽습니다. 그래서 이게 사실 특정한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서 겪는 불편함이나 피해가 아니거든요. 우리 모두 다 언제든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. 예. 이게 상대방이 이런 일을 할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. 사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죠. 아니 만약에 저 사람 또 퇴원하고 나서 또 와서 또 저러면 어떡해 진짜.